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샬럿은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을 병행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토클로마티를 중심으로 한 전방 연계와 칼데론 바르가스의 측면 침투 루트가 완성도 높게 설계되어 있어 경기 초중반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솔트레이크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이 강하며 중원 압박에 밀릴 경우 전방 연결이 차단될 수 있다. 그리고 점유율, 압박 강도, 심리적 흐름 모두에서 샬럿이 한 수위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압박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전술 집중력이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한번 리드를 잡으면 흐름을 끝까지 틀어지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샬럿은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측면 활용 능력이 돋보이며 경기 후반에도 간격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수비 전환이 가능하다. 반면 솔트레이크는 체력 저하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샬럿이 초중반에 주도권을 잡고 후반까지 흐름을 이어가며 승리를 완성할 수 있는 전형적인 홈 우위의 흐름이다. 인터 마이애미는 수아레스의 결정력과 세고비아 브라이트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이 팀 전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짧고 빠른 패스 전환과 쓰리톱의 연계 움직임은 LA 갤럭시 수비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LA 갤럭시는 중원 압박에 약한 흐름을 보이며 전방 압박을 당했을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홈팀의 전방 압박과 빠른 침투는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시험대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후반 체력 우위와 라인 간격 유지에서 홈팀이 확실히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실점을 피하지 못한다면 원정팀은 경기 전체 흐름을 되돌리기 힘들다. 인터 마이애미는 확실한 결정력을 가진 수아레스와 안정적인 중원 라인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LA 갤럭시는 순간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전반적인 안정성에서는 홈팀에 밀린다. 공격 전개와 수비 전환 모두에서 우위에 있는 인터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공격보다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몬트리올은 라인 간격과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 DC 유나이티드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간결한 전개로 기회를 노리지만 경기 전체를 주도하려 하기보다는 흐름을 맞추는 데 집중한다. 때문에 공격 템포가 길게 유지되지 않고 상대가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양팀 모두 체력 안배와 후반 리스크 관리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주도권을 완전히 잡는 흐름은 나오기 힘든 경기다. 몬트리올과 DC 유나이티드는 모두 리스크를 줄이는 안정적 운영을 선호한다. 전술적 성향과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공격보다 수비 안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를 가르기 어려운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LAFC는 손흥민을 축으로 한 직선적인 역습 루트와 중원 전환 속도가 결합되어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다. 중원부터 후반까지 압박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후반에도 강한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 배분 능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전방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후방이 간격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며 순간적인 패스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상대의 체력 저하 구간을 놓치지 않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찌르는 유연한 공격 패턴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결국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LAFC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한번 리드를 잡으면 쉽게 내주지 않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LAFC는 전술 응집력과 역습 완성도가 안정적이며 후반전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는 중원과 측면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져 실점 위험이 커진다. 이번 경기는 LAFC가 결정력과 전술 집중력으로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전형적인 원정 우위의 흐름이다. 필라델피아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환 속도와 마무리 효율이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과 라인 간격 유지력은 경기 후반까지 흔들리지 않고 상대 집중력 저하를 틈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 흐름 전환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무엇보다 체력 배분과 전술 응집력이 안정된 팀이라 원정에서도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길 확률이 낮다. 또한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상대의 체력 한계를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직선적인 전개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경기 막판에는 점유율과 찬스 창출 모두에서 확실히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원정팀은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압박 전환 속도로 경기 후반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뉴욕 레드불은 체력 저하 구간에서 전개 속도와 간격 관리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이 높다.
이번 경기는 원정팀이 전술 완성도와 체력 우세를 바탕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올랜도 시티는 무리엘, 오에다, 파살리치로 구성된 쓰리톱이 절정의 폼을 유지하며 공격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전환 속도가 빠르고 짧은 연계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무기다. 캔자스 시티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방어 조직이 흔들리고 그 틈을 노린 침투에 취약하다. 때문에 홈 2점을 안고 전방 압박과 침투 타이밍을 극대화하는 올랜도 시티의 흐름이 더욱 위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날씨와 경기 템포를 모두 고려하면 체력 우위 역시 홈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티가 변칙 전술로 맞설 경우 일시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90분 전체를 지배하긴 어려운 싸움이다. 올랜도 시티는 3톱 조합의 파괴력과 다양한 공격 루트를 무기로 홈 경기에서 완벽한 지배를 노리고 있다. 캔자스 시티는 느린 전개와 수비 전환 불안으로 인해 강한 압박과 변칙적인 공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공격 응집력과 체력적 우위를 모두 갖춘 올랜도 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콜럼버스는 가즈당로 샤프스텐의 3톱이 만들어내는 변칙적인 침투와 빠른 전환 속도로 토론토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토론토는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압박에 취약해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실점 위험이 높다. 콜럼버스는 후방 안정감과 중원 압박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때문에 전방 침투와 중원 장악을 동시에 이뤄낼 콜럼버스의 흐름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후반 체력 우위와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콜럼버스가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가 역습으로 한두 번 위협할 수 있으나 경기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운 싸움이다. 콜럼버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무기로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붙일 수 있다. 토론토는 압박 회피와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보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격 완성도와 전술 응집력에서 앞서는 콜럼버스가 이번 경기에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오스틴은 우주니의 제공권과 울프의 빠른 침투, 페레이라의 안정적인 중원 운영이 완벽한 삼각구도를 형성한다. 이 조합은 전방 압박과 측면 공략을 유기적으로 이어가며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 유지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댈러스는 압박 회피와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 오스틴의 전방 압박에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오스틴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갈 흐름이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적 여유가 홈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댈러스가 간헐적인 역습을 만들 수 있으나 경기 흐름 전체를 바꾸기엔 부족하다. 오스틴은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침투 패턴으로 홈에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댈러스는 원정에서 압박 대응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응집력과 공격 효율성에서 앞서는 오스틴이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할 가능성이 높다. 시카고 파이어는 쿠이퍼스의 마무리와 반바의 측면 돌파, 다빌라의 안정된 중원 운영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3톱이 전방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홈에서의 압박 강도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속도감 있는 역습은 있지만 전방 압박과 중원 압축에서 시카고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홈팀의 전방 압박과 침투 완급 조절은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경기 후반 체력 우위와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시카고가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인트루이스가 한두 번의 빠른 역습을 만들 수 있으나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시카고 파이어는 공격 전개의 유연함과 홈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역습 잠재력은 있지만 수비 전환과 라인 유지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전술 응집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시카고 파이어가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미네소타는 파이브백 기반의 안정된 수비와 빠른 역습 전개로 홈에서의 경기 운영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예보아의 제공권과 올로아세이의 속도는 시애틀의 수비 간격을 흔드는 핵심 무기다. 트라프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반면 시애틀은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역습 방어에 취약하며 원정 경기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후방 빌드업과 전환 속도는 원정팀의 수비 공백을 파고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이 초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홈팀의 응집력과 집중력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미네소타는 파이브백 수비 안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무기로 홈에서 경기를 풀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시애틀은 원정에서 수비 간격과 압박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집중력과 전술 응집력에서 우위를 점한 미네소타가 승리를 통해 홈팬들에게 확실한 반등을 선물할 전망이다. 콜로라도는 하파엘 라바로의 마무리와 야피의 스피드를 결합해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형성할 수 있다. 바인스의 측면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크로스는 애틀랜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요소다.
반면 애틀랜타는 압박 회피와 수비 전환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홈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콜로라도의 패턴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체력적 우위를 유지하며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승부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가 간헐적인 역습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경기 주도권은 홈팀이 쥘 가능성이 높다. 콜로라도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측면 공격의 날카로움으로 홈에서의 이점을 극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애틀랜타는 원정에서 압박 대응과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콜로라도가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길 가능성이 높다. 신시내티는 파이브백의 안정감과 중원 압박을 바탕으로 포틀랜드의 빌드업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 카마라와 에반데르가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나누며 발렌주엘라의 측면 가담이 공격의 폭을 넓힌다. 포틀랜드는 아눈가의 결장으로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이 약해진 상태라 신시내티의 전환 속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신시내티는 전방 압박과 역습 완성도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이다. 그리고 후반 체력 우위와 전술적 응집력은 원정임에도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실점만 피하면 경기 운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신시내티는 파이브백과 안정된 중원 운영으로 포틀랜드의 강점을 무력화할 수 있다. 아눈가 결장으로 약화된 홈팀의 압박과 수비 라인은 원정팀의 역습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 응집력과 전환 효율에서 앞서는 신시내티가 원정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내슈빌은 무크타르의 창의성과 결정력이 중심이 되어 샘과 야스백의 지원을 통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 뉴욕시티는 점유율은 높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뒷공간 커버가 불안해 내슈빌의 빠른 역습에 취약하다. 특히 무크타르와 샘의 측면 마이너스 중앙 연계는 홈팀의 수비 라인을 계속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때문에 원정에서도 내슈빌이 전방 압박과 빠른 침투를 활용해 주도권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 체력 관리와 수비 집중력 유지에서도 원정팀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실점만 피한다면 내슈빌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내슈빌은 무크타르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공격 루트와 안정된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뉴욕시티는 점유율 유지에는 능하지만 빠른 전환과 침투에 취약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앞서는 내슈빌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샌디에고는 발라카리와 바스케스의 제공권 침투 능력, 드레이어의 패스 전환이 맞물리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완성한다. 산호세는 폭넓은 전개 능력은 있지만 압박 회피와 수비 전환에서 불안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후방 빌드업에서의 미스와 간격 붕괴는 샌디에고의 빠른 역습 타깃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원정에서도 샌디에고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중원 압박과 빠른 침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 체력 유지와 라인 안정성 면에서도 샌디에고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실점만 피한다면 샌디에고의 전술 완성도가 빛날 경기다. 샌디에고는 전방 침투와 제공권, 그리고 안정된 중원 운영으로 원정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산호세는 공격 전개의 다양성은 있지만 압박과 수비 전환에서의 불안이 원정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결국 전술 응집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샌디에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밴쿠버는 화이트의 결정력과 넬슨의 속도, 버홀터의 중원 장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휴스턴은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불안함이 있고 홈팀의 빠른 측면 전환과 압박 해제를 막기 어려운 흐름이다. 특히 측면 마이너스 중앙을 오가는 연계 패턴은 휴스턴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밴쿠버가 주도권을 쥐고 지속적인 공격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홈팀이 체력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이 역습 찬스를 만들 수 있으나 경기 전체의 흐름을 뒤집기는 어렵다. 밴쿠버는 강한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공격 패턴으로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휴스턴은 원정에서 수비 전환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앞서는 밴쿠버가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길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